안녕하세요. 토지공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지연금형 사유리 매수제도 이런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주 반복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투자 언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왜냐면 투자 대상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투자 대상으로서는요. 그래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산지연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산지연금은 농지연금하고 다릅니다. 산지연금형입니다. 형. 농지연금하고는 다르죠. 국태연금이라든지 영목이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지급형 사유를 매수 대주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클릭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분할지급형 사유를 매수제도예요. 이것도 언제 나왔냐면은 2022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너도나도 뭐랄까 연금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때 10년 너도나도 연금이 생겼냐 막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농지연금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산지연금도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했고요. 분할 지급형이잖아요. 10년 연금을 해놓고 분할 지급 사유를 매수자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지금 이제 2023년 그 9월이니까 1년 반 됐나요? 그 전에 이게 나온 거죠. 보도자료 본격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에 늦었지만 이제는 더 확실하게 하겠다. 그때죠. 그때부터 이상하게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한림청량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더욱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과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서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이만큼을 개설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서 분할지급형 차율의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 지가상승분을 추가하고 지급한다. 그렇죠? 분할지급형 사유의 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 임야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인정하는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이에요. 예컨대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소득이라고 말 썼습니다. 소득으로 그렇죠? 소득으로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기대된다. 겠죠? 이렇게 나와 있고 분할 지급형 사유형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살림을 할 경우 이걸 통해서 참조해서 공고문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련 살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한 구기름 관리자가 돼요. 이게 산림청이 아닙니다. 산림청 산하에 구기림 관리소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만약에 들리면 뭐 어디 있다. 진천 뭐 예를 들다 제천이다. 그렇게 있으면은 이 관리소에서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전 상담을 거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산림청 이 경우과에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은 있고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 잘 되는 것이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은 분할지급형 사유는 배수제도 내 산이죠. 내 산을 팔면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10년간 받을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를 매수제도는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선심 썼네요. 선심 쓴 건가요? 내 땅을 10년간 받은 거니까 선심 쓴 거죠. 그죠? 선심 썼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10년간 매월 월 1회 지급합니다. 매매대금, 이자에 지가상승 보상액을 구성 지급. 그래서 1회차에 매매대금은 20% 선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그래서 나머지 지급하는 20%는 선지급하는 거죠. 이제는 올해부터는 23년부터죠. 이거 2023년부터는 이제 40% 됩니다. 이제 2023 40%.
돈이 좀 많이 확보했나 보죠, 이제. 있겠고요. 이자 주는 것도 부담되니까. 그 얘기죠. 확보되십니다. 그래서 나오고요. 소유권 동시에 이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신용을 낮으면 금액은 얼마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좀 더 이제,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또 확대해 볼게요. 이게 한번 제가 보면은 지난 한 번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별다른 거 없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뭐 확대하면 좋은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크게 없잖아요. 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급 방식이라든지 서류 접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뭐 크게 나오네요. 한번 더 크게 볼까요? 크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크게 했지? 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일반 원본 보기 좀 이렇게 크게 해볼까요? 되네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살림을 매입하여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분할해 지급한 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되는 살림은 했던 거죠. 보장할 필요가 공유임지가 된다고 했잖아요. 공유임지 되어 있고 매수 제한 살림은 저당권, 지상권 등이 사건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이제 바뀌었죠. 이제 네 사람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소수 절차가 진행 중 재산은 매수가 제한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보면은 앞에 확장 보면 이렇게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크게 하는 거 어떻게 크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이렇게 했네요. 이거를 이동시켜야 되겠죠? 뭐 이동시키는데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제가 뭐 기능을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거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아, 네, 안 되겠네요. 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청하세요. 이거 주소까지 딱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산림청에 가면은 요 내용들이 있어요. 산림청에 가면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확인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내용은 별거 아니고 했던 거를 이제 어떤 리플렛으로 준비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법률적으로 보면은 자주 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법률적으로 보면은 한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한 산림청은 이렇게 그 내용 있죠.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2021년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로 사유림 매매 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분할한 지급한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 조건은 계약 시점이 적은 예산으로 그러면 이제 소유권 가져온 거잖아요. 나눠주면서 할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유능이라는 거죠. 2번 매매대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나눠받으면 산주에게 불리한 거 아닌지. 매매대금 첫 달에 이제 40%입니다. 선지급하고 나머지 60%를 10년간 나눠 지급하게 되며 이때 단기간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액과 직계상승분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그렇겠죠? 현재는 요거예요. 이자율을 얼마큼이죠. 그건 당연히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살림 매도할 경우 산주가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설명해 준다면 매매 계약 후 지급 첫 달에 우선 매매 대금의 20%를 먼저 할게요. 20%는 2억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억 원을 10년간 분할 지급합니다. 120을 나누는 거죠. 거기다가 10년간 발생한 이자액이 8천만 원. 그 얼마예요? 10년간 발생한 이자액 8천만 원. 시가 상승은 보상액 약 1억 8천만 원으로 약 2억 1천만 원 추가해서 받는 거예요. 계산 방식을 그때그때 물어봐야 되겠죠. 이자가 금리가 다르니까 이렇게 그럴 경우에 첫 달 2억 원 받고 매달 이렇게 받는다. 계산 방식이 어떻게 받는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굉장한 팁 아닙니다. 이거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있겠고요. 매수하려는 살림 따로 있는지 백수대간 보호구역, 후원 함양 보호구역 등의 산림 보호구역과 도시숲, 해양숲 등의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매수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익임지, 그러니까 공유산지, 임원산지,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있고요. 반대로 매수에 제한이 있는 살림이 있다면 저당권, 지상권 등 사건 설정된 재산, 두 사람 이상의 공동 소유한 공유재산, 소수 절차 진행 중인 재산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나온 거 계속 나온 겁니다. 분할 지급형 사유를 매수 제도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산림 소지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이미 내 주소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대고 산림 소재지,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구기름 관리소예요. 거기서 상담 받아가지고 얼마 받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 조사를 거쳐서 매수 대상자 판단할 경우, 판단입니다. 절대는 무조건이 아니에요. 판단될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서 매매 가격을 결정하고 최일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후 매매 대금 분할해서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앞서 이것듯이 이제 발표했던, 그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당시에 2022년에 그 분할 지급형 요거 있죠? 위에 보도자료, 이 보도자료를 요때 발표했습니다. 요때 보도자료. 그때 내산을 팔고 10년 연금을 수령하자. 그래서 분할 지급형 사회를 매수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기사가 2022년 4월에 있었습니다. 이때 나오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찬지도 드디어 연금이 생겼네요. 제목만 보면 그렇게 보이죠? 생겼네요. 이것도 투자해야 되나요? 그랬죠? 저는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미리 그 전부터 이 얘기가 있었으니까 저는 아니요, 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왜 사면 안 되냐? 제가 중간중간에 조금씩 팁을 말씀드렸죠. 왜? 이걸 사가지고 연금 받기 위해 산다고요? 다른 투자해야지. 차라리 농지연금 사는 게 낫습니다. 농지 사는 게. 이거를 연금 받기 위해서 내 돈을 뭐 10억짜리, 예를 들어 10억짜리 있다. 10억짜리 연금을 이거 했어. 이것도 했죠. 그러면 신청할 때 이 돈은 무슨 돈이죠? 내 돈 투자 금액 아닌가요? 투자 금액에다가 이자 조금 붙여가지고 내가 달달이 받는다고요? 뭔가 안 맞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 당시에는 노를 했던 이유가 이겼고,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 한 번도 한지는 현지연금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다. 앞으로 진짜 현지연금 나올 거다. 아마 내가 이제 너무 빠른 예측이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매입을 하면 이제 농정금처럼 유사한 현지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관리는 해야 되겠고, 이렇게 공유산지는. 근데 공유산지보다 조금, 이것도 있지만 조금 아랫단계, 그 임야도 있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어떨까요? 무분별하게 개발하겠죠? 개발을 방지하려면 농지연금처럼 현장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 현장금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현장금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지금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좀 더 깊이 또 알아야 될 게 좀 많이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더 살펴보고, 이 토지 투자 언어 시간을 통해서 한지연금, 지금 짝퉁 한지연금이죠? 짝퉁연금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그 보도자료 정리했으니까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한지연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